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의 김지선입니다. 기업마다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아마 많은 솔루션과 그리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이 온라인 쇼핑 등 온라인 고객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이 CRM에 주목하는 기업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야 전문 기업인 IBM 그리고 세일즈포스와 함께 이 CRM이 왜 새롭게 주목받고 있고 어떤 성공 사례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대혁 한국 IBM 실장님 그리고 정재원 세일즈포스 코리아 컨설턴트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 IBM에서 세일즈포스 프로젝트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임대혁 실장입니다. 오늘은 The Age of Customer라는 주제로 세일즈포스 도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세일즈포스 코리아 컨설턴트 정재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일즈포스를 통해서 어떻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5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임 실장님 발표 이후에 IBM 루이스 나탈 전무님의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정 컨설턴트님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추후에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후에 설문조사도 진행이 될 텐데요.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 IBM 임대혁 실장님으로부터 왜 세일즈포스 CRM을 선택해야 하는지 자세한 발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IBM의 임대혁 실장입니다. 오늘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 웹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ge of Customer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IBM의 글로벌 세일즈포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 글로벌 세일즈포스는 약 20여 년 동안 세일즈포스와 함께 한 가장 오래된 플래티넘 파트너입니다. 현재 약 1만여 개의 프로젝트 성공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고 약 3천여 명의 세일즈포스 인력 그리고 9천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IDC, 가트너, 포레스터와 같은 산업평가기관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일즈포스의 성장 트렌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2009년부터 성장 곡선이 완만히 상승하고 있다가 2015년부터는 CAGR 약 60%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성장 곡선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The Age of Customer의 도래, 두 번째, CRM 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 세 번째로는 세일즈포스의 특장점입니다. 1900년대 초 제조의 시대에서 우리는 블랙 컬러로 유명한 포드의 T 모델 차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헨리 포드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차색을 검정으로 하면 원하는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 당시 검정색은 구하기도 쉬웠고 도장이 빨리 말랐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적합했던 색상이었다고 합니다. T 모델은 약 1574만여 대가 판매되었는데요. 이는 단일 모델로는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으로 고객에게 다가갔던 제조의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동안 제조에서 유통과 정보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고객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고객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제조의 시대에는 기업이 제조, 유통,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판매를 통해 고객에게 다가갔다면 이제는 거꾸로 고객의 구매 경험과 구매 평판이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의 채널을 통해서 다른 소비자 그리고 더 나아가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까지 역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듣는 제조나 유통업체는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는 반면에 아직도 대량 생산 중심의 제조 시대 방식을 고수하는 기업은 그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고객의 한마디 한마디를 기업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에이지 오브 커스터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기업도 고객의 소리를 들으려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최근까지 기업의 역량 집중을 위해 시스템 오브 레코드라 불리우는 PLM, SCM 또는 ERP 시스템을 통한 내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기업 외부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오브 인게이지먼트라는 고객과의 연결 시스템에 투자를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트렌드가 최근 CRM 시스템 도입이 급격한 성장 곡선을 보이는 중요 이유입니다. 에이지 오브 커스터머 시대. 그럼 고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고객은 일관되고 개인화된 경험을 기업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 72%의 고객은 회사의 다양한 부서 담당자가 자신의 회사에 대해 일관되고 동일한 정보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고객사의 84%는 회사가 제공하는 경험이 판매 제품 또는 서비스 제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관된 고객 경험을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은 마음에 드는데 납품이 지연되거나 또는 AS 결과가 실망스럽다면 좋았던 제품과 상관없이 고객은 그 해당 기업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결국 고객 경험, 즉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더 나아가 일관된 고객 경험이 에이지 오브 커스터머 시대에 그 기업에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이미지 광고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BM에서도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세일스포스, 즉 시스템 오브 인게이지먼트를 도입하는 포춘 100대 또는 500대 기업에게 세일스포스 도입 이유를 설문하였습니다. 참고로 포춘 100대 기업 중에는 97에서 99%가, 포춘 500대 기업 중에는 약 83%가 세일스포스를 도입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도입한 이유를 분석해보니 26%는 고객 경험에 대한 설계를 위해, 23%는 직원 경험 설계를 위해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세일스포스 도입을 통해 내부 영업사원의 경험이 좋아지게 되면, 즉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대한 영업 업무 수행 만족도가 높아지면 이들 영업 직원으로 인해 영업 업무의 품질도 향상이 되고 그들이 만나는 대상인 고객의 경험도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세일즈포스를 도입한 회사의 목적 중 51%는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을 상대하는 우리 영업 직원들의 업무 경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의 영업 업무를 어떻게 지원하면 될까요? 여기 CRM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영업 담당자들의 업무의 페인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담당자는 시간의 약 35%를 수익 창출에 할애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제 기억으로 10년 또는 20년 전에도 비슷하게 나왔던 내용입니다. 고객 만날 시간을 계약 업무나 내부 서류 업무로 채운다는 뜻이죠. 업무의 자동화가 되어 비수익 창출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고객을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영업기회가 생기면 고객을 만나는 일부터 계약까지 저 혼자 다 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개인기가 정말 중요하죠. 이런 인터뷰는 기존에 유사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록이 남지 않거나 공유되지 않아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양식이 미흡하다는 뜻입니다. 또는 전사의 지원을 적시에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안서를 써야 할 때 해당 인력 또는 팀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빈번한 상황을 보시면 영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영업사원들에게 계약이 언제 되냐고 물어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영업팀의 영업과정에 대해 잘 파악되지 않는 답답한 리더의 마음을 표출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수행 시 인터뷰에 종종 나오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고객과 접점에 있는 영업부서는 많은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페인 포인트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세일스포스는 이러한 영업 조직의 페인 포인트를 프로세스, 정보, 가시성 관점에서 해소하고 더 나아가 영업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 관점입니다. 프로세스는 업무 절차입니다. 업무 절차를 정리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영업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고객은 일관된 고객 경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업무의 대상이 되는 고객의 과거 정보 및 자료가 있다면 영업에 도움이 되겠죠. 더 나아가 AI 기반의 예측 정보가 지원된다면 영업사원의 성과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성 관점입니다. 좀 전에 영업팀장님의 이슈처럼 영업 현황을 모두 볼 수 있어서 팀장님이 적기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영업 성과는 더욱 향상되게 됩니다. 그런 각각의 관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업무 프로세스의 예를 보시면 마케팅의 행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방 고객의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연락처를 획득하면 우리 회사의 잠재 고객이 됩니다. 이 잠재 고객 리스트는 영업팀 또는 인사이드 세일즈 팀으로 전해지고 그 팀에서는 잠재 고객에게 전화 등의 가벼운 연락을 취해서 고객이 우리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악된 고객 중에 당사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 계획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은 미팅 등의 좀 더 밀접한 영업을 통해서 계약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추가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 활동은 단계로 구분이 되어지고 단계별 활동을 통해 다음 단계, 결국 계약 단계까지 가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업의 각 단계에는 KPI가 존재하고 있고 이 KPI는 다음 단계로 연계되어 있고 이런 연계 KPI 하에 해당 조직 간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이드를 하거나 때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 프로세스, KPI 및 조직 구조 하에 시스템이 각 단계별로 반드시 영업사원이 확보해야 할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면 영업사원은 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기회 발굴을 위해 반트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시스템이 가이드할 수 있습니다. 반트는 버젯, 예산, 어소리티, 핵심 인직원, 니즈, 구매 사유이고요. 타임, 구매 시점의 약자로서 잠재 고객에게 이 네 가지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그 고객 리스트는 영업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인 영업 기회 단계로 넘어가서 필드 영업 조직으로부터 좀 더 밀접한 영업 활동이 진행되게 됩니다. 전사의 영업 자원의 활용도 이 단계에 본격화되죠. 다른 예로는 안타깝게도 수주하지 못하고 실주했을 경우에는 실주 사유, 고객사 담당자 정보, 컨택 이유, 다음 접근 타이밍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다른 영업 기회에 좀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프로세스를 가이드함으로써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도 내가 지금 어떤 영업 단계에 와 있는지 또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확보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이드로 인해 영업 업무는 표준화되고 영업부서의 영업 역량은 강화되며 상향 평준화됩니다. 두 번째 관점인 정보입니다. 영업사원이 내일 A라는 고객사를 처음 방문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일즈포스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A사의 고객 360 계정 화면을 보니 우리 회사에서 A사를 방문했던 모든 영업사원 이름이 표시가 되고 우리가 만났던 고객사의 모든 임직원의 정보도 제공되고 그동안 A사에게 납품했던 실적이 모두 파악되었다면 영업사원은 A라는 회사에 방문하여 좀 더 고도화된 세일즈 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미 A사의 고객과의 관계는 다른 경쟁사의 영업사원보다 더 많이 파악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사의 AS 문의 현황이 발생하였을 때 영업사원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이는 또 다른 영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이러한 A 고객사에 대한 과거 데이터만 영업사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 고객사의 마케팅 선호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이를 분석해서 적중률 높은 마케팅 행사를 제시할 수 있다면 영업사원의 업무 생산성은 더 향상이 되겠죠. 즉, 영업사원에게 예측 정보를 제공해서 영업사원의 업무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IBM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커스터머 비헤이비어와 타겟 마켓 분석에 AI를 활용하는 마케터가 약 65%나 된다고 하고요. AI 기반의 고객 구매 경향 데이터 인사이트에 대한 수요가 약 52%로 상승했습니다. 서비스의 경우 AI 중심의 우수한 조치 및 지식 자원에 대한 수요가 69%나 증가되었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업사원에게 과거 정보 및 미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감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영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은 가시성 관점입니다. 약간 복잡합니다. 안전벨트 단단히 메어주시고요. 플래싱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션의 초기에서 마케팅에서 인사이드 세일즈 또는 필드 세일즈 그리고 계약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영업팀장님 관점을 보면서 역방향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2억 규모의 고객이 곱하기 5건 수주를 해서 10억 원을 목표로 하는 영업 A팀의 경우에는 필드 영업부서에서 평균 계약률이 50%를 가정을 했을 때 평균 2억 규모의 고객 리스트를 매달 10개 정도를 확보받아야 합니다. 이 10개 고객 리스트는 인사이드 영업팀으로부터 전달받습니다. 인사이드 영업팀은 영업 기회 화율 평균 20%를 가정을 할 때 2억 규모 고객 리스트를 50개를 확보해야 합니다. 50개의 고객 리스트는 매달 마케팅 팀으로부터 확보합니다. 마케팅 팀은 잠재 고객 획득률 평균 10%를 가정해서 2억 규모의 비지터를 대상으로 매월 500개를 리스트업을 해야 하고 연락처가 있는 잠재 고객을 50개를 발굴하게 됩니다. 이렇듯 매월 10억 규모의 수주를 달성하기 위해 마케팅, 인사이드 영업, 필드 영업의 KPI가 있고요. 영업 A팀의 팀장님은 수주 목표인 10억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가 예측이 된다면 영업기회 대상 고객 수가 부족한 것인지, 즉 영업 대상 고객이 10개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기회 대상 고객 수는 10개로 충분한데 영업사원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며 그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과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업팀장님뿐만 아니라 영업대표들 또한 자신의 목표를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어느 리드에서 왔는지 컨퍼런스, 전시회 부스, 웹사이트 데모 가입 등을 확인하고 승률 높은 리드를 분류해서 영업에 집중합니다. 즉, 컨퍼런스 참여 고객이 계약률이 평균적으로 높다면 컨퍼런스 고객을 우선순위로 두고 영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거래 성사의 평균 기간을 측정하고 평균 기간을 기반으로 각 기회의 실제 소요 시간과 비교하면 현재 기회가 예상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3개월 걸리는 계약이 5개월이 걸린다면 그 이유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고객보다 기존 고객 대상으로 판매가 더 쉽고 비용이 효율적입니다. 영업사원은 신규 비즈니스와 교차 판매 또는 상향 판매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영업사원의 개인 대시보드를 통해 과학적인 영업활동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RM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프로세스, 데이터, 가시성 관점에서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세일즈포스의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세일즈포스 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선 혁신 관점입니다. 연 3회 자동 업그레이드를 제공함에 따라 세일즈포스 시스템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아웃 오브 박스 영역의 업그레이드는 마치 스마트폰의 앱 업그레이드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세일즈포스는 지속적인 글로벌 리딩 솔루션을 인수하거나 제휴하고 있습니다. 타블로, 슬랙 인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세일즈포스는 약점을 강점화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에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관점으로 보면 파돗, 세일즈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등이
태생적으로 같은 DNA이기 때문에 필요시 유기적으로 업무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세일즈포스 시스템에 쉽게 붙여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업의 영업 활동을 고도화하고 확장됨에 따라 기존 세일즈포스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요. 이럴 경우 세일즈포스의 앱스토어인 앱 익스체인지에 접속해서 원하는 기능의 앱을 다운로드 받아 빠르게 기존 세일즈포스 시스템의 기능적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우 코드, 즉 코드보다는 클릭으로 구성이 되어서 업그레이드를 더욱 용이하게 합니다. 세일즈포스는 커스터머 360과 같이 하나의 화면에 모든 고객에 대한 디테일 정보를 제공해서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친화적 UI를 제공합니다. 이는 영업사원의 생산성을 견인하기도 합니다. 모바일 퍼스트인 세상인 지금의 세일즈포스의 스탠다드 웹 구성은 추가 개발과 비용 없이 자동 모바일 환경을 구현합니다. 고객 성공 관점으로 보시면 세일즈포스는 17만 고객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서 솔루션에 담고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세일즈포스의 사용으로 인해 영업 업무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구현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일즈포스의 도입의 정량적인 효과입니다. 도입 효과는 세일즈포스 고객으로부터 설문한 결과인데요. 거래 규모가 약 15%가 증가되었고 계약 성사율이 약 22%가 향상되었습니다. 리드 변환 증가, 즉 초기 고객을 대상으로 육성 활동을 통해 구매 확도가 30% 증가되었으며 영업 생산성은 약 35%, 예측 정확성은 약 39% 향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션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100년 전 제조의 시대를 거쳐 지금 에이지 오브 커스터머 시대에 와 있으며 고객의 시대에는 기업과 고객이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 오브 인게이지먼트, 즉 CRM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 CRM 시스템은 프로세스 데이터 가시성으로 영업 업무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통해 영업 단계별 업무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영업 활동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머 360과 같이 종합적인 과거의 데이터 및 AI를 통한 미래 예측 정보를 통해 보다 과학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 활동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서 디테일하고 체계적인 영업 활동으로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일즈포스의 특장점을 통해 영업 업무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구현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에이지 오브 커스터머 시대의 도래와 함께 CRM 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세일즈포스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실장님으로부터 왜 CRM을 도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CRM의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그 CRM을 도입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프로세스 표준화라든지, 그리고 업무라든지 이런 영업 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무엇보다도 가시성을 또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세일즈포스의 강점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부터는 글로벌 동향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IBM의 루이스 나탈 전무님께서 그 IBM의 이 세일즈포스 방법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IBM은 어떤 글로벌 역량을 갖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녹화 영상이어서 중간에 약간의 잡음이라든지 조금 느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어서 루이스 나탈 전무님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thank you for joining us. My name is Louis Natal. I'm a partner with IBM Services for Salesforce. And over the next few minutes, we're going to discuss 3 things that clients tell us make the difference when they're working with IBM. Okay. First, we're going to discuss the IBM Garage for Salesforce. Second, our global implementation capability. And third, successful results. First, the IBM Garage. You may have already heard of the IBM Garage. It is a comprehensive and bold approach to delivering Salesforce capabilities from ideation to MVP
through scaling to the enterprise. We'll discuss an example in a minute. The IBM Garage for Salesforce is very, very proven. We have had hundreds of garages. We have 130 taking place across all of IBM and all around the world. It is also quantified. This data you see here is from Forrester Research's deep dive into the value of applying the IBM Garage. Let's look at an example. The IBM Garage addresses three key areas that clients consistently need to deliver on in order to realize benefits. First, the prioritization of use cases. Second, the creation, validation of MVPs, and MVP stand for minimum viable product, and they are defined as a capability release that delivers substantial value to users, substantial and necessary benefits to the enterprise, and is implemented in a manner that is within budget of the project and program, in this case, transformation program. The third area is scaling to the enterprise, whether that is within one country, across multiple businesses, within business units within that organization, or globally. Scaling to the enterprise can be very complex, even if the capability is desperately needed and very well designed for adoption. Here's an example. In this first step, prioritization of use cases, you no doubt would be able to gather a great number of possibilities on how to leverage the Salesforce platform. But we know you can't implement everything. That often is called boiling the ocean. What you do know is there is a subset of high priority capabilities that make the most sense to deploy to your company and your company's users. Understanding the validity of that capability in terms of value to the user, benefits to the enterprise, and scalability everywhere is a key step in this next MVP validation and build. Third, scaling to the enterprise. Only the most prominent MVPs that deliver on your strategy would move on to scale. And the reason why this prioritization to validation to scale is important is because, in one word, it provides focus. And with focus, clients can target and get results quickly. Okay? There's a great deal available on the IBM Garage. I wish I could go into more detail in this discussion, but you'll find quite a bit, whether it's YouTube or other analyst research. I encourage you to reach to those sources, or of course your IBM account team for more information. Secondly, our implementation capabilities. This is very simple. Our global reach makes IBM a local service provider everywhere in the world. This has a lot of implications. As transformation, especially global transformations, require user engagement, local language, proximity to your organization, but at the same time, you require consistency. Consistency in the program, consistency in the capability. You don't want to be building entirely different things for different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You want to build the right thing for everybody and bring that together into a single program that's delivering local results and enterprise value. So what does that really look like in terms of teams and experiences? So in your global program with IBM, you will always have the right team at the level that you need them geographically, either in country, in region, as well as globally. This is an example where we have centralized development out of India and a global program team that is working with local teams, both client and IBM teams locally, to launch the specific projects that fit into the global program in each country. Okay? This is how we tie local needs with delivering enterprise results, and doing so efficiently with a team that is already working together. Okay? Third, success cases and best practices. IBM's history has allowed it to become part of the fabric of really every industry. We have chosen 4 here as examples, 4 clients in different industries as examples of very key success practices that we recommend in global implementation. So yes, we want to share a successful case, but we also want you as a participant on this call to be able to take away key thinking that is that can guide your own program to success. Okay, let's look at 4 of those key takeaways. First, the IBM Garage as a mechanism for speed and innovation. It's proven. There's no there's no doubt that its application will deliver great value. At the same time, with all our garages, they require tailoring to the unique needs of the client. But the principles of speed to market are the same. How that gets achieved really depends on the market, the client, and specific circumstances. But the bottom line is the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are key. You'll find that it not only delivers speed to market with the Salesforce capability, but often there are other technologies and other aspects beyond Salesforce that are at play here. Often we have clients requiring enterprise-grade artificial intelligence to take the Salesforce platform and magnify its benefits in areas, for example, where there's unstructured data that can be leveraged to provide very, very impactful insight on the organization, on customer behavior, on supplier performance. The list goes on. Secondly, and these aren't in order of priority. These are they're not in order of priority. All of these are important. Human-centered design. It's always people that are working with processes and with each other and with technology that deliver transformational results, right? And designing for how people work, how they process information, the data that's required for them to accomplish not only their job role, but to support downstream activities. All this is very, very critical to successful adopted technology that delivers benefits that are sustained. Okay. Third,
and we touched on this earlier, local engagement and global scale. This is essential to connect the local market requirements and align them to deliver enterprise results. There is an art and a science to doing this. The garage is a superb vehicle to get there. Finally, the value of the platform. It's very tempting to take a specific use case in Salesforce or specific cloud, and because they will deliver significant results as a standalone, to look at that and say, once and done. There is a very clear exponential value proposition to take that one use case, that one function, let's say it's in the sales organization, and connect it with other users and other functions. So when we think about Salesforce, it is an enterprise-grade front office platform, which means connecting marketing, sales, customer service, field service, and customers themselves together to work together to contribute to the same data, to leverage the same information based on permissions, to deliver and improve a customer experience, right? So the concept of the platform is everybody's on the same page, using the same platform, but unique tools to their role. This is how we are able to gain really a full view of the customer experience, of how to operate, how to run operations, especially in field services, right? So this concept of Salesforce is really a platform for everybody to use, needs to be part of the strategic thinking of the program, right? And it's never too late to take that in consideration. Typically, the first step is connecting a function, customer service, field service, marketing, or sales, for example, into the platform and expanding the user base, building the contribution of data to be used in analytics, and then moving forward to other functions where more users are connected, ultimately connecting the entire front office. That's what the value of the platform mindset means. There's so much more that I would like to share and hear from you on, and there are a number of forums to do that. One is the Salesforce Executive Roundtable. I encourage you to reach out to your IBM account team or me directly if you choose to participate, listen in any way that you choose. In this case, this roundtable, we are going to have, I believe, 14 clients sharing their practices and experiences across leadership, analytics, guiding principles in Salesforce, managing change, and really operating and supporting the platform long term. So you have my invitation. And with that, I really appreciate your time. Maybe one day we will meet live. Thank you again. 네, 지금까지 루이스 나탈 전무님께 IBM의 세일즈포스 전략과 그리고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마지막 오늘 발표인데요. 세일즈포스의 정재원 컨설턴트님께서 세일즈포스를 활용한 실제 고객 경험 중심의 디지털 혁신이 무엇인지 그 데모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턴트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세일즈포스 코리아 정재원 컨설턴트입니다. 앞서 이제 why 세일즈포스인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이제 저는 세일즈포스를 활용하는 고객 경험 중심의 디지털 혁신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실제 업무에서 세일즈포스를 활용하시고 또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을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실제 업무에 와닿는 설명을 위해서 오늘 알로하닷컴이라는 이 가상의 회사 케이스를 통해서 오늘 데모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알로하닷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알로하닷컴은 이제 MRO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회사로 대표적인 B2B 비즈니스 기업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알로하닷컴의 각 업무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마케팅 담당자의 경우에는 최대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은 신규 리드들을 발굴하고 또 그 내에서 영업 기회로까지 전환할 수 있는 유효한 리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업 담당자의 경우에는 결국 이렇게 발굴된 신규 리드를 계약까지 성사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고객의 정보를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과 또 기존 고객과의 관계에서 신규 매출을 어떻게 창출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스테이터스를 확인하고 또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위한 인사이트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민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캡처, 케어, 컬티베이트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고민점은 비단 B2B 비즈니스 기업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발표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양한 인입 채널을 통해 리드를 확보하는 캡처입니다. 캡처씬에서는 디지털 채널을 통해 신규 리드를 수집하고 이 중에 유효한 리드를 육성을 해서 영업 기회로까지 전환시키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이렇게 비대면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서 소셜 채널을 활용한 소셜 셀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마케팅 담당자들께서 이렇게 링크드인과 같은 채널을 활용하여 직접 업무 담당자들에게 컨택을 하기도 하시고 또 관심 컨텐츠나 또 참여 이벤트 등을 참고하셔서 이제 마케팅 메시지로도 활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링크드인을 통해 확보된 잠재 고객을 세일즈포스의 신규 리드로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실제 계정을 신규 리드로 등록한 화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관련 있는 리드들을 추천받으실 수도 있고 또 업계 최신 뉴스나 또 고객이 관심 있어 하시는 관심 컨텐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세일즈포스 내에서 곧바로 관련된 마케팅 메시지나 이메일도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셜 채널을 통해 특히 링크드인을 통해 확보된 이런 잠재 고객 정보를 별도의 리스트로 만들어서 수기로 추적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링크드인에서 업데이트되는 고객의 최신 정보를 세일즈포스 내에서도 확인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디지털 채널로 이제 웹페이지를 통해 대량으로 유입되는 이런 고객 정보도 세일즈포스를 통해서 통합하여 관리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로하닷컴의 오픈몰에 방문한 고객이 이렇게 제품 브로셔를 다운받으실 때 이렇게 입력하신 고객의 정보를 세일즈포스의 신규 리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챗봇 등을 활용해서 잠재 고객으로부터 수집하셔야 될 정보를 이제 질문을 통해 유도하여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세일즈포스 내 신규 리드로 곧바로 생성이 되고 이러한 신규 리드 생성에 대한 알림은 실시간으로 마케팅 담당자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담당자가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하는 이런 웹페이지를 통해 발생하는 리드에 대해서도 누락 없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담당자께서는 생성되는 신규 리드에 대해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고객과의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 채널을 통한 리드 수집 외에도 마케팅 이벤트를 통해 수집하신 명함 정보라든지 오프라인 상에서 관리하시던 리드 정보도 세일즈포스의 신규 리드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이렇게 신규 리드를 많이 발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영업 기회로까지 발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유효한 리드를 필터링하고 검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잠재 고객 단계에서는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서 유효한 리드인지를 검증하는 일이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일즈포스에서는 이렇게 자동화된 마케팅 시나리오를 통해서 리드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메일을 발송해서 열람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뿌리고 미열람한 경우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1차 반응에 따라서 다음 액션도 시나리오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비스에 최종적으로 관심이 있는 고객인지를 필터링 해나갈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고객의 반응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점수화가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마케팅 팀에서는 해당 잠재 고객이 우리의 영업 기회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유망한 리드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리드의 유효성이 검증되고 나서는 그 스코어링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 기회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작업 등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활용 예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자동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평가된 리드 점수를 토대로 해서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규 리드를 담당 영업 담당자에게 바로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작업을 요청하는 이런 팔로우업 메시지도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보된 리드 점수가 100점 이상의 매우 유망한 리드인 경우에는 해당 리드를 신규 영업 기회로 곧바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고객과의 미팅 수립과 같은 관련 태스크를 해당 영업기회 레코드 안에 바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좀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드 리스트를 보던 중에 이제 신규 리드가 발생했다는 알람을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리드 화면을 보시면 우측에 있는 리드 점수를 보시면 그 알로하닷컴에서 평가하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리드 점수가 평가되어 있고 고객의 반응 따라 평가되는 그 동작 점수도 매우 높은 유망한 리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가 생성되면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이런 마케팅 팀의 메시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렇게 신규 리드를 영업활동 시에 활용을 하실 때 기존의 마케팅 팀과 고객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그 히스토리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리드 정보 내에서 고객이 참석했던 이벤트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100점 이상의 유망한 영업 리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곧바로 영업 기회로 발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태스크를 바로 생성하여 영업 담당자는 해당 영업 기회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지 빠르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업 업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신규로 생성되는 리드와 영업 기회에 대해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시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일즈포스를 통해서 이렇게 신규로 생성되는 리드와 기회에 대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받으시고 또 마케팅 팀과 별도의 미팅이나 정보 공유 없이도 또 고객의 히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소통하실 수 있고 또 업무의 생산성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캡처를 통해서 유망한 영업 기회를 포착을 하셨다면 이제는 케어를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장재 비닐을 담당하는 영업 담당자의 하루를 따라가 보면서 어떻게 영업 업무에서 고객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영업 업무의 경우에는 이렇게 고객사로 이동하시는 중에도 미팅 정보라든지 고객의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2시 미팅에 참석하기 전에 이렇게 모바일 앱을 통해서 고객의 정보와 오늘 미팅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길에는 이렇게 채터를 활용하여 팀장님께 오늘 미팅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채터를 활용하시면 실시간으로 팀과 중요한 사항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팅 시 나왔던 고객의 요청 사항을 토대로 이렇게 관련 팔로우업 태스크도 바로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고객 레코드 안에서 고객을 둘러싼 모든 정보 그리고 영업 활동을 함께 통합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복귀해서는 오늘 미팅 결과를 기록하고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다른 영업 활동들도 살펴봅니다. 보통 영업 담당자 한 분께서 이제 여러 고객들을 담당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영업 단계 기회들의 그 단계를 파악하고 다음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시에 고객의 키맨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고객과의 소통에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팀과 같은 그 유관부서의 협조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영업 업무를 하시면서 고려하셔야 될 수많은 정보와 그리고 태스크를 별도의 툴과 프로세스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일즈포스 내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 담당자의 영업 기회 관리 화면입니다. 이렇게 칸반뷰를 통해서 담당하시는 영업 활동들의 전체 스테이터스를 파악하실 수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단계 업데이트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영업 기회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영업 단계별로 참고하셔야 될 업무 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 단계 내용을 보시면서 넥스트 액션에 대한 플랜을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활동에 가서는 오늘 미팅의 결과를 기록합니다. 활동에서 기록하실 이러한 콜 리포트는 영업활동 기록의 시간 순으로 정리가 되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빠짐없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앱을 통해 이렇게 추가한 태스크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챕터에서는 실시간으로 해당 영업 기회를 둘러싼 내부 논의 사항들을 팀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챕터를 활용하시면 별도의 미팅이나 정보 공유 없이도 팀들과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팀 셀링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기획팀을 구성을 하시면 해당 영업 기회에 대해서 팀 멤버들께서 공동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 상황에서 챕터가 좀 실시간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문서 기반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공동 문서 작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하나의 영업 기회에 대해서 구매팀과 영업팀이 이렇게 협업을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영업 기회를 발전시켜 나가실 때 여러 버전의 서류를 관리하시고 공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문서 안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스테이터스에 대해 동일한 시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시에 고객의 키맨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컨택 리스트로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내부 관계를 이렇게 도식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어떤 인물이 디시전 메이커이고 또 어떤 인물이 우리와의 계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눈에 파악하고 고객과의 소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 업무를 하시면서 고객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들을 관리하고 또 팀 내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영업 업무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축적된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업 담당자로서 고객의 그동안의 구매 패턴 등을 분석해서 이탈 위험이 있는 고객에 대해 미리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계약에 관한 정보와 그리고 구매 이력 등을 분석해서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고객에게 적절한 시기에 개입을 해서 관련 논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단순히 재계약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매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에 대한 고민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다음 구매와 또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합적이고 또 복잡한 영업 업무 내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일즈포스 내에 축적된 고객 데이터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객의 계약 정보를 토대로 계약 만료 시점의 고객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영업 기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구매 이력과 또 유사한 산업군 내 다른 고객들의 구매 이력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제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관부서와의 별도의 미팅이나 또 정보 공유 없이도 고객 레코드 안에서 고객이 기존에 제기했던 불만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 어카운트인 호상 엔지니어링의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고객의 재계약 시점이 도래해서 재계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고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이렇게 관련 영업 기회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영업 기회를 통해서 담당자들께서는 별도로 기존 고객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재계약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고객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계약 논의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또 우리와의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유관부서에 문의하지 않고도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을 논의할 시에 유사 제품이라든지 신제품으로의 추천 기회는 없는지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객의 산업군과 매출 규모에 따라서 유사한 회사에서 구매하신 이러한 제품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추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제품의 정보는 신규 영업 기회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기존 고객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또 전략적으로 신규 매출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객을 둘러싼 정보를 관리하고 또 이를 다시 영업 활동에서 활용하는 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각 업무의 목적에 맞게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넥스트 스텝을 위한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일즈포스에서는 이렇게 축적된 고객의 정보, 즉 커스터머 360 데이터를 분석해서 각 업무의 목적에 맞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의 경우에는 비즈니스의 화이트 스페이스를 분석해서 추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산업군 내에 유사한 규모의 고객사들의 구매 이력을 이렇게 리포트의 형태로 뽑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에서 비어있는 영역, 즉 아직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제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상대적으로 원의 크기가 작은 매출이 저조한 부분의 제품을 참고하시면서 다음 전략으로 어떤 제품을 가져갈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추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영업팀장님의 경우에는 팀 내 활동과 성과 분석 그리고 파이프라인 분석을 통해 다음 팀 전략에 대해 논의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임원의 입장에서는 전년 대비 순익 비교 등을 통해서 다음 사업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설명드린 이 캡처, 케어, 그리고 컬티베이트 이 세 가지 장면은 고객 접점에 있는 여러 직무의 직원들이 본인의 업에 잘 맞춰서 시스템을 잘 활용할 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발생하시는 직무 간의 비연결성이나 또 데이터에서의 갭은 결국 본인의 업무와 그리고 그 업무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그리고 보고의 업무를 각기 다른 툴과 프로세스로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간극과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실제 업무에 있는 유저들이 세일즈포스 내에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잘 관리할 때 진정한 의미의 업무 디지털화와 데이터 통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어떻게 세일즈포스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실 때 이 캡처, 케어, 컬티베이트 세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께 그리고 앞서 전무님 포함해서 총 세 분께 이 세일즈포스와 그리고 CRM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아마 CRM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좀 CRM을 좀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세일즈포스와 그리고 IBM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게 되시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 질문들만 좀 하나씩 꼽아서 답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들으시면서 지금 아마 설문조사도 진행 중일 텐데요. 설문조사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이제 글로벌 사스 선두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일즈포스와 IBM의 글로벌 사스 비즈니스 전략과 앱 익스체인지라든지 사스 서비스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라고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IBM 실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IBM에서는 세일즈포스를 하나의 전략 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그 준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도에 세일즈포스의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크고 또 가장 그 플래티넘 그 파트너였던 블루울프라는 회사를 IBM이 인수를 해서 세일즈포스 사업의 기반을 좀 마련을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세일즈포스가 글로벌하게 확장이 되면서 IBM도 뭐 세븐 서밋이라든지 최근 올해 상반기에는 그 웨이그라는 배그라고도 하죠. 영어의 웨이브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유럽 기반의 그 세일즈포스 플래티넘 그 파트너를 인수를 해서 IBM의 사업을 글로벌 풋프린트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됐던 세일즈포스를 원하시는 고객이 있으면 IBM에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글로벌 기업이 해외 법인에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IBM에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모의 확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일즈포스하고 IBM은 좀 상호 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왓슨 같은 이제 AI가 있어요. 그래서 세일즈포스는 아인슈타인이라는 게 있고, 아인슈타인은 정량적인 부분에서 AI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왓슨은 정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같은 거는 이제 상담을 몇 번 했는지 이런 것들은 아인슈타인이 볼 수 있으나 상담의 내용 같은 거는 IBM의 왓슨이 스코어링을 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이 붙으면 좀 더 고객에 대해서 명확한 스코어링을 하게 되고 영업으로 갈 수 있는 더 빠른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가라지와 같은 조금 전에 루이스 나탈 전무님이 설명하셨던 그런 방법론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세일즈포스의 장점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앱 익스체인지에서도 잠깐 그 설명을 주셨는데요. 앱 익스체인지는 그 앱스토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몇 개의 앱이 있냐라기보다는 초기에 세일즈포스를 도입을 하시면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신 다음에 기업이 커감에 따라서 세일즈포스의 기능도 더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개발을 하시거나 그러는데 이미 그렇게 세일즈포스를 도입한 기업들이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앱 익스체인지에다 많이 올려놨습니다. IBM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중국의 PI2 같은 정책에 따라서 앱 커넥터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를 앱 익스체인지에 올려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앱 익스체인지가 많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세일즈포스를 도입하시는 기업이 향후에 확장을 원한다면 쉽게 앱 익스체인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질문 주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실장님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컨설턴트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B2B 형태인데 이 거래업체 고객에 대한 B2C 특성도 좀 부분적으로 존재할 경우에 이 세일즈포스 활용이 좀 어떤 형태로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 질문 주신 내용처럼 오늘은 이제 좀 B2B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지만 질문 주신 B2C 특성도 당연히 시스템에 저희 세일즈포스 내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레퍼런스로 생각나는 것은 뭐 B2C 기업 중에 또 의류 기업이 또 대표적인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어페럴 브랜드와 세일즈포스를 사용하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B2C라고 하시면 고객의 데이터를 어떻게 좀 더 촘촘히 관리하실 수 있을지의 관점으로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고객의 정보도 세일즈포스 내에서 개발의 방식이 아니라 컨피규레이션의 방식으로 쉽게 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의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세한 사항들은 세일즈포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B2C 기업들이 어떻게 세일즈포스를 활용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질의응답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인터넷을 통해 질문 주신 내용들은 아마 IBM과 세일즈포스에서 각각 답변을 또 별도로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두 분 굉장히 수고 많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씩 간단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네,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다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좀 파악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네, 오늘 짧은 시간 좀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드렸는데요. 세일즈포스를 통해 어떻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또 IBM과 세일즈포스를 통해 연락 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